자,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시는 우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빠지고 있기는 한데 전문가님이 있어서 사실 든든합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이번 주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확실한 전략과 종목들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만들어내던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도 눌리는 자리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 셧다운 관련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앵커님이 정리해 주셨지만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는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무역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은 협상 카드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악재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셧다운과 관련된 내용도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미국 시장 장 종료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예상보다 높게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 한 4%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정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나올 만한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닌 하락에 대한 변동성 구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이 변동성 구간에서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1조 원이나 넘는 금액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자금의 무브, 주식시장으로 자금에 대한 이동이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수급도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단기적인 거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의 흐름과 자금의 어떠한 성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보다는 이제 단기 바닥권에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는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당연히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러한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기자재와 관련해서 오리엔탈 전공 제가 바닥권 에서 제 매수 시점 제시해드린 거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굉장히 강한 상승과 함께 큰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이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눌리는 구간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의 변동성 구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단기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과
마찬가지로 같이 말씀드렸던 KSP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오늘 하락하는 지수 구간 속에서도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면 추가적으로 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과 함께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는 종목들, 수익을 줄 수 있는 재배수 시점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시장에서 수익 가져가고 싶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 참여도 꼭 한번 해주시고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과 종목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황 분석 한번 들어봤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 낙폭을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상황에서 이슈 테마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8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시장에서는 조선 그리고 전선 그리고 소재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이슈 종목이 사이버 보안주입니다. 사실 사이버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차원에서도 또 대책을 마련을 했고 강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네,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좋은 수급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섹터,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른 종목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떠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주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잠깐 나왔었고 제가 재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후에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오늘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에서 해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에 대한 해킹, 대형 기업들에 대한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 해킹 정황 시 기업 신고도 없이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범정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 기업들도 당연히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투자를 크게 이뤄낼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만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공공적인 부분에서도 큰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사이버 안보에 총력전 선포를 했다. 공공, 금융, 통신 1,600개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니언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 제가 10월 17일 날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과 함께 60%가 넘는 수익 구간을 좀 가져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우리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니언스가 가지고 있는 보안과 관련된 기술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나왔죠. 사실 최근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으면서 단기 상승이 좀 나왔지만 그 사건이 조금은 시장에 잊혀지면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상승이 나올 만한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최근 다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니언스가 가지고 있는 실적 성장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거래량과 함께 상승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 대한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눌리는 구간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 자리가 왔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모멘텀 그리고 연말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저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60%가 넘는 수익 구간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의 슈팅 구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ICTK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CTK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22일 월요일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렸고 특히나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잘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ICTK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의 슈팅 구간과 함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9월 22일 날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 슈팅 구간과 함께 20%가 넘는 수익 구간 그리고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ICTK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선 라인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도 위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자리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CTK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 보안 기술력이 지금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ICTK도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 재매수 시점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규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만큼 ICTK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버원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 제가 9월 24일 생방송을 통해서 보안과 관련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확실하게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단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9월 24일 날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사실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다른 보안주들과 마찬가지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지만 최근에 상승 자리 빠르게 나오면서 고가 라인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상승 자리를 만들어낸 만큼 전 매물대에 대한 매물 소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가도 되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사이버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슈팅 구간이 워낙에 크고 빠르게 나왔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 고점 라인을 바로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눌리는 구간은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으로 제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닌 눌리는 자리에서 적절하게 매수 진입 자리 한번 잡아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시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좀 들어와 계시면 사이버원과 관련해서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 자리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것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을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적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종목은 이미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수익을 완성한 종목이지만 재배수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버원 같은 경우엔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매수 진입 한번 잡아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셔야 되겠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세 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종목 사이버 보안주 살펴봤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적 기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종목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2차 전지주인데요. 이 2차 전지주가 꽤 긴 시간 횡보 구간을 가지다가 최근에 불기둥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급등 오래 갈 수 있을지 지금은 어떻게 공부해 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2차 전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단기 반등 그리고 수급 쏠림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바닥권에서 업황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전달과 비교했을 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ESS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봤을 때도 가장 중요했었던 건 ESS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전기차 배터리 쪽은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뒤처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기대할 만한 곳은 ESS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에 대한 부족 현상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ESS 쪽에서 어느 걸 봐야 되는지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확실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엔 자동차의 성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출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ESS 쪽은 출력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SS는 많은 양의 전기를 보관하는, 저장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쌓아야 되고 고출력보다는 굉장히 저장 용량이 큰 그러한 부분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LFP와 NCM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LFP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NCM 같은 경우는 출력에 대한 부분에 장점이 있지만 LFP는 훨씬 싸고 저장하는 용량을 훨씬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속에서 LFP를 가지고 있는 양극재라든지 배터리 업체를 중심으로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LFP 기반의 배터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ESS 쪽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갈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고가 라인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고가 라인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20일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상승 자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만 보면 비싼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2차 전지주들 사실 실적에 비해서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 짝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죠. ESS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공개까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단기 상승 구간, 지금의 단기 상승 구간에서는 일단은 수익은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고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 시점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열어두고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ESS 쪽에서 어떤 배터리가 유효한지
LG에너지솔루션이 LFP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적 발표가 나온 만큼 일단 재료가 공개되었던 만큼 단기 상승이 크게 나온 이 구간 속에선 일단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만약에 나는 손실 구간이라고 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중장기적으로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빠르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수익을 확보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재배수 시점을 가져가 보신다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 부분 제가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LFP 양극재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LNF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ESS 쪽에 대한 성장이 나오면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LNF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전까지 그 기대감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당연히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LNF 같은 경우에 일단 실적 발표, 재료가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추가 슈팅 자리는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흑자 전환이라는 재료가 공개되고 나서는 오히려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발표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조금씩 짧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크게 나온다면 저는 그 구간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LFP, ESS 쪽에 대한 기대감, 양극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LNF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LNF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되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서 실적 발표 시즌과 맞춰서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에 대한 대응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 부분 체크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도 음극재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슈팅 구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단기 슈팅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저는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고가 라인이냐?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승 자리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워낙에 자금 쏠림이 있었고 기대감이 밸류에이션 대비로는 조금 과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에 대한 매수 방향, 상승에 대한 방향을 염두에 두되 지금 구간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수익을 확보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재배수 시점을 한번 잡아가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의 반영은 충분히 돼야 되지만 저는 확실하게 실적 성장이 업황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LFP 기반의 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업체 위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CN과 관련해서 종목이 너무나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확률을 높여가는 부분에서 ESS 쪽에 성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LFP에 대한 그러한 종목들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구별해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딥하게 대응을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 참고하시면 이러한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염두에 두고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종목 2차 전지였고요.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를 꼭 짚어봐야 된다라는 점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LG 엔솔,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이 시총이 굵직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경제 공부, 주식 공부 꼼꼼하게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마지막 이슈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방산주 마지막 섹터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만 보면 아마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하회하는 방산주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주권, 상반기에 대한 수주권만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에 대한 실적 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주권이 워낙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동에 대한 긴장, 정부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DS투자증권에서는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방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수주권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유럽 증시에서도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방산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방산주들은 눌리는 구간마다 확실하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1일 수요일 생방송을 통해서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 특히나 고점 라인을 넘어서 상승 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매수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구간은 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121선 라인의 지지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지선 라인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 자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방산주들이 다른 글로벌 방산주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방산주들은 비싸다라는 그러한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매출인 수주권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추세 상승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죠. 방산 쪽에만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철도 사업 쪽에서도 성장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모멘텀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특히나 실적 상승을 가져갈 만한 모멘텀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해서는 현대로템 가장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고가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는 좀 달리 고가 라인이 어제 돌파를 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가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긴 맞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방산주들은 수주권을 통해서 실적 상승이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리는 구간마다 생방송을 통해서 혹은 하이라이트 종목을 통해서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꼭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하나 시스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이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은 비싼 가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회사인 조선주, 하나오션과 관련된 지분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방산 쪽에서 본업에서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자회사도 워낙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눌리는 구간은 저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5% 빠르고 강하게 상승 구간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자리 충분히 염두에 두고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나는 방산주에 좀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마다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마다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저는 방산주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좋은 종목인 만큼 방산주들로도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종목은 방산주였습니다. 이 방산에 대해서는요, 수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주권을 통해서 꾸준한 실적 상승이 나올 만한 방산주 상당히 많다라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전문가님의 자료집인데요. 주식 노하우가 꼼꼼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략주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어떤 종목을 방송 중에 공략을 해주셨고 또 어느 정도의 달성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종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많죠. 사실 이야기할 종목들이 너무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재매수 시점을 잡아줘야 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1차 목표가를 달성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제가 전략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자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목표가를 그럼 길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큰 수익, 누적된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종목들로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과 함께 좋은 전략, 이 부분을 통해서 누적된 수익 저와 함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해드릴 종목은 코인테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월 10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제시를 해드렸던 하이라이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로봇, 특히나 자동화 공장과 관련해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와 자동화라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실적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반영을 해야 된다 할 때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최근에 좋은 재료가 있다 보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상승 추세 속에서 눌리는 구간 속 21선 위에 적절한 기술적인 자리에서 제가 매수 관점으로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25%가 넘는 수익 구간까지 슈팅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잡아보신다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단기간에 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해서 아마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 구간에서 저와 함께 전략을 통해서 누적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메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메스도 10월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AI 비전 로봇 솔루션 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 특히나 쿠팡이나 나이키,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슈팅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메스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 슈팅이 바로 나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34%가 넘는 수익 구간까지 도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목표가를 도달하고 눌리는 구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라인 기준으로 자 8월부터 이어진 추세 상승 구간 속에서 추세 하단에 내려오게 된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가격보다는 당연히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부분,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메스 같은 경우에도 제 매수 시점을 한번 적절하게 잡아가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적절한 시점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단 4거래일 만에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34%나 나왔습니다. 그 구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제가 전략으로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눌리는 구간이 적절하게 나왔고 그래서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0월 1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 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소폭 낮은 실적이었지만 확실하게 실적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15%고요. 오늘 10%가 넘는 상승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25%, 30%에 가까운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목표가는 달성을 했죠. 실적 발표라는 재료가 단기적으로 좀 나온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수익을 확보하고 대응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 자리에서 눌리는 구간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구간에서는 당연히 재매수 시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누적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좋은 누적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도 제게 3개의 종목,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리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만큼 저와 함께 누적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방송 중에 공략해 주시고 큰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이라이트 종목 2종목이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한 번 수익 보고 끝이 아니라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 시점까지 공략해 주신다라는 점도 언급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드리는 종목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들의 수익률도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생방송을 통해서 1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신규 종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에 대한 이슈에 맞춰서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9월 5일 날 제가 제시해드렸던 AI 코리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오픈 채팅방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당연히 추가적인 전략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AI 코리아 같은 경우엔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 될 자리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 슈팅 구간이 좀 나왔는데요.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제가 10월 16일 생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슈팅 구간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10월 21일 날 또다시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좋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코리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 자리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첫 번째 슈팅, 그리고 방송에서 두 번째 슈팅,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세 번째 슈팅이 나올 자리를 미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번 AI 코리아 보시면 슈팅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자리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좋은 종목과 함께 언제 진입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제시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린 기법 자료를 통해서 AI 코리아처럼 정확하게 매수 시점만 혼자 스스로 가져갈 수 있다면 단기 슈팅 구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기법 자료 제가 오늘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무료로 한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슈팅이 나오는 구간 혼자 스스로 가져가 보신다면 주익 성과와 함께 실력 늘려갈 수 있는 만큼 지금 입장해 주셔서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략드리는 종목들도 상당히 높은 수익 달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10시 41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지수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올라갈 종목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잘 따라서 가봐야 되겠죠. 전문가님들 수익률 보시면서 여러분의 타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탑5 종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한번 첫 번째 종목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 회사 화장품으로 쓰고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종목인 거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섹터, 그리고 종목들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하이라이트로 종목을 가져온 건 달바 글로벌입니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의 배당 정책, 전략 주목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만큼 배당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조금 아쉬운 수익성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면 일단 달바 글로벌은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은 66%, 영업이익은 72%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성장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국내 쪽에서에 대한 부진이 3분기에 대한 조금은 아쉬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특히나 4분기부터 시작될 브랜딩 투자와 관련된 비용이 3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아쉽게 나올 뿐 사실 이 부분을 제거하고 보면 좋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부터 확실하게 반등 구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은 주가가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20배,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3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있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만큼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현재 가격으로 저는 충분히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4만 9,800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1차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달바 글로벌이었습니다. 매수가 현재 가격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가 18만 원으로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 방산 쪽에 대한 영역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방산에 대한 섹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성장을 가져갈 만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 저점 멀티플이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는 기사까지 있는데요. 확실하게 좋은 기회가 온 종목을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유선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AI를 기반으로 최근에 트래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전송망에 대한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내년에 이어질 주파수 경매에 따라서 5G 망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내년에 대한 실적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부터는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PBR 기준으로 역사적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멘텀과 가장 낮은 저평가라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고요. 방산업체를 최근에 인수함으로써 방산 쪽에서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0배 이하입니다. 거기에 PBR로 봤을 때 0.73배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영역대입니다. 내년의 이익을 보자면 PER은 5배 이하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가치까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지금 가격에서는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선통신과 관련해서 사실 시장의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을 뿐이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7,220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명 목표가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입장해 주셔서 꼭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